2025년 제가 만약 인공수정체를 선택해야 한다면 저는 무조건 이렇게 고를 것입니다. 여러분의 평생 시력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S상과 김종현 원장입니다. 저희 프로젝트 백내장 탈출의 첫 번째 시간으로 백내장 수술을 앞두고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인공수정체 선택에 대해 오늘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백내장 수술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가 어떤 인공수정체를 선택해야 할까인데요. 그 이유는 인공수정체가 한번 삽입되면 재수술이 무척 어렵고요. 수술 후 시력과 생활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각 렌즈의 특징과 선택 기준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면 인공수정체 선택에 대한 고민 더 이상 하실 필요가 없을 겁니다. 먼저 이미 많이들 알고 있으시지만 인공수정체의 종류에는 단초점, 연속초점, 다초점, 인공수정체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고 각자 장단점이 있습니다. 먼저 가볍게 요약을 해드리면 단초점은 원거리가 잘 보이고 빛번짐이나 선명도 저하는 적지만 근거리 작업 시에는 돋보기 안경이 필요합니다. 연속초점은 원거리와 중간거리까지 잘 보이며 근거리도 이 단초점보다는 잘 보이지만 그래도 돋보기가 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빛번짐, 선명도 저하는 단초점보다는 있고 다초점보다는 적은 편입니다. 다초점 렌즈의 경우 반대로 근거리와 중간거리가 돋보기 안경 없이 생활이 가능하지만 원거리 시력은 조금 떨어질 수 있고요. 빛번짐과 선명도 저하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모든 렌즈에는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에게 가장 잘 맞는 인공수정체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큰 분류에 따라 장단점을 설명드렸지만 사실 같은 분류여도 각각의 인공수정체 브랜드마다 초점거리나 장단점이 또 따로 존재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희 채널 구독, 좋아요 누르고 추후 저희 병원에서 주로 사용하는 개별 인공수정체 컨텐츠도 함께 지켜보셔야겠죠? 2025년 기준 S상과에서는 인공수정체 선택을 잘하기 위해 크게 두 가지 기준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바로 눈 상태와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먼저 말씀드릴 거는 눈 상태와 기존 질환 유무입니다. 사실 환자분이 너무 어떤 특정 인공수정체를 원하셔도 정말 어쩔 수 없이 못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만약 눈의 망막 질환이나 녹내장, 각막 이런 문제 등으로 시 기능이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다초점 인공수정체보다는 단초점 인공수정체가 더 적합합니다. 왜냐하면 시 기능이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다초점 인공수정체가 단초점보다 임상 결과가 더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비싼 비용을 내서 다초점을 했는데 단초점보다 결과가 더 안 좋다면 정말 실망도 크시겠죠. 눈 건강 상태에 따라서 이러한 인공수정체 선택지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제가 병원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여러분께만 공개하는 인공수정체의 꿀팁을 하나 더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본인이 원래 잘 보던 거리에 강점이 있는 인공수정체를 선택하는 것이 적응을 쉽게 하는 성공 전략이란 점입니다. 먼저 근시효 환자분들을 예로 들어볼까요? 평소에 안경 없이 근거리를 잘 보시고 멀리 보려면 안경을 쓰셨던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런 경우에는 근거리에 특화된 인공수정체를 선택하시는 게 더 적응이 쉬울 수 있습니다. 다초점 인공수정체, 특히 그 중에서도 근거리 기능이 강한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선택하시면 훨씬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반면에 젊어서부터 안경 없이 멀리를 잘 보셨지만 노안이 와서 근거리 작업을 위해 두꺼운 돋보기를 사용하셨던 분들은 이런 경우에는 원거리에 비중을 둔 인공수정체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연속초점 인공수정체나 다초점 인공수정체 중에서 원거리 기능이 상대적으로 강한 인공수정체를 선택하시면 훨씬 더 자연스럽게 적응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제가 인공수정체를 추천할 때 성공률을 높일 수 있도록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개인별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2025년 최신 트렌드를 반영했기에 이 부분은 특히 집중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보통은 직업, 안경 선호 여부, 취미,
성격 등을 주로 고려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고려사항인 직업에 대해 얘기해 보면요. 사실 요즘은 나이 들어서도 인생 2막을 준비하면서 여러 사회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택시나 버스 기사님처럼 야간 운전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시라면 빗번짐 때문에 단초점을 더 추천하고요. 반면 컴퓨터나 휴대폰으로 일하시는 사무직 분들은 당연히 다초점을 선택하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두 번째로 고려할 점은 얼마나 안경을 선호하는가입니다. 사실 돋보기에 별 거부감이 없으신 분들은 단초점 인공수정체를 선택하시더라도 생활에 큰 불편이 없겠지만, 만약 젊은 백내장 환자의 경우라면 스스로 안 쓰던 돋보기를 쓰게 되면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질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초점 인공수정체 사용이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에 사실 이제 젊은 백내장 환자도 되게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분들은 이제 근시에 원래 익숙했던 사람이니까 다초점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더 많겠네요. 당연하죠. 이게 돋보기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분들이잖아요. 돋보기를 쓰게 된다면 얼마나 생활이 불편해지겠어요. 그분이 다시 이제 일상생활로 돌아가는데 좋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세상 많이 좋아졌죠. 제가 세 번째로 고려하는 부분은 취미인데요. 독서나 유튜브 등을 즐겨보시는 분들은 주로 근거리 시력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초점 인공수정체가 좋은 선택이 될 것 같고요. 반면 취미로 야외 활동이나 또 밤늦게까지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야간 빛번짐을 더 줄여주는 단초점 인공수정체가 더 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것도 궁금한 게, 골프 칠 때 있잖아요. 스포츠 할 때는 보통 단초점을 많이 쓰시잖아요. 근데 골프 칠 때 단초점 쓰면 내가 치는 공도 안 보이지 않을까요? 꼭 그렇지만 않아요. 적응하기 나름이라서요. 어떤 분들은 단초점으로 퍼팅 라이까지 잘 보셨다는 분도 있고, 또 연속 초점으로 더 잘 되셨다는 분도 있고요. 안경 벗고 골프 치는 게 소원이라고 해서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했는데 퍼팅은 잘 보이는데 멀리 있는 공은 조금 덜 보인다. 그게 다초점의 좀 약점이잖아요. 꼭 단초점이 무조건 골프 공이 안 보인다, 그렇지는 않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격입니다. 만약 본인의 성격이 약간 예민한 편이라면 빛번짐이나 선명도 저하에 더 민감할 수 있으니 단초점 인공수정체가 더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 리서치를 하다가 많은 글들을 봤는데, 생각보다 빛번짐이 심해서 후회한다는 사람이 많은데, 저는 이걸 제가 체험해보지 못했으니까 잘 모르겠어요. 어떤 느낌일까요?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사용하고 생기는 이제 빛번짐의 그런 형태는 되게 다양하게 나타나요. 마치 양궁 관역처럼 나타나기도 하고, 아니면 솜사탕처럼 약간 그 불이 번져 보이기도 하고, 실제로 저희 외래에서 보면 빛번짐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지를 못해요. 빛번짐에 대한 처음에 설명도 잘하고, 그 다음에 빛번짐을 관리하기 위한 수술 관리도 철저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 병원에서 빛번짐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시는 환자분들은 별로 없습니다. 원장님, 그럼 지금까지 원장님 말 들으니까 생각보다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이 백내장 수술은 눈이 새로 태어나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우리 생활에 많은 영향을 주니까요. 신중하게 선택하시도록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중간에 가격적인 부분은 넣지 않았어요. 혹시 그 이유를 좀 알 수 있을까요? 물론 이제 수술의 가격도 중요한 부분이 맞는데요. 가격을 우선해가지고 먼저 결정해버리면 나중에 후회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이 인공수정체는요, 한번 삽입하면 이 인공수정체를 교체하는 재수술은 첫 수술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보험이 적용되는 저렴한 다초점 인공수정체로 수술을 받았을 때 후회하는 분들도 많았고요. 이게 중요한 얘기인데, 프리미엄이 최고이지 하면서 오직 제일 비싼 것만을 최우선 순위로 선택했다가 후회하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S안과에서는 이 가격보다는 이러한 고려사항들을 환자분들에게 보다 중요하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초점 그리고 단초점 위주로 설명해 주셨잖아요. 혹시 연속초점과 단초점 사이에서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설명이 좀 더 가능할까요? 지금까지 이게 단초점과 다초점을 각각 원거리와 근거리 시력의 장점을 가지는 대척점에 두고 설명을 했는데요. 연속초점 인공수정체는 중간거리에 특화되어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적당한 원거리 그리고 적당한 근거리 시력을 제공합니다. 중간거리는 이 연속 인공수정체 상품에 따라 다르겠지만 컴퓨터 거리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가격도 중간 정도 되고요. 그래서 중도적인 입장에서 또 가성비적인 측면에서 연속 초점 인공수정체 선택하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리고
인공수정체 선택에 있어서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또 한 가지는 이런 양쪽 눈에 다른 종류의 인공수정체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양쪽에 같은 종류의 렌즈를 넣으면 기능이 강화되고 적응이 쉬운 장점이 있어서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는 양 안에 같은 인공수정체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또 성격이 서로 다른 인공수정체를 넣으면 약점을 보완해서 기능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한쪽 수술 후에는 반대편 인공수정체를 기존 인공수정체의 약점을 보완하는 인공수정체로 교체해서 삽입하는 믹스앤매치 방법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한쪽 수술 후 반대편 눈을 수술하기 전에 인공수정체의 종류를 변경할 수 있는 또 한 번의 선택 기회가 존재하는 부분도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2부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공수정체 선택할 때 절대로 들으면 안 되는 조언 같은 게 있을까요? 이게 자기 눈을 고치는데 의사가 아닌 남의 경험과 말을 깊게 들을 필요가 없다는 점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유튜브나 댓글들을 보면 정말 다양한 견해들이 있고 무조건 이런 인공수정체를 해라 또는 다초점 인공수정체는 절대 비추천한다 이런 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인의 눈 상태는 무시하고 남의 말만 듣다 보면 후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장님, 그러면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씀 있을까요? 현대 백내장 수술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인공수정체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고도 아직 어떤 렌즈가 자신에게 더 잘 맞을지 고민이 되신다면 저희 S안과에 오셔서 간단한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는 것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저희 S안과는 총 11명의 안과 전문의가 함께하는 병원으로 환자분께 가장 적합한 렌즈를 자세히 설명드리고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수술 전후 관리도 철저하게 진행하고 있으니 믿고 백내장 수술을 고려하고 계시면 꼭 한번 방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